자, 경기 끝납니다. 대한민국 10일의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경기에 관점을 월드컵 본선에 맞춰놓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얘기 아마 동의를 하실 걸로 봅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우려했던 부분, 수비의 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점, 김민재 선수가 빠진 자리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속팀에서 뛰지 못했던,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과연 경기력이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을지, 유지하고 있을지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오늘 경기에서 우려했던 리스크가 작용됐다고 볼 수 있었겠죠. 스코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2대0으로 이겼고 월드컵 10일에 연속 진출에 대한 축하를 하는 날이긴 합니다만, 이미 월드컵 진출, 본선 진출 국가 수를 늘리면서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티켓 조 편성이 될 때부터 식은 죽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다 예상이었었죠. 그렇지만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놓고 오늘 뒤늦게 이렇게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하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에 티켓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준비해야 될 숙제가 많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한국 대표팀은 가장 큰 문제점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째, 해외파 의존도가 한국 대표팀이 높아졌다. 2024년도 11월 달에 K리그의 의존도가 35%였고, 그리고 2025년 3월 달에 대표팀 선발 때는 36%로 1%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번 원정 경기를 앞두고는 K리그가 40%를 차지했거든요.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의 부상을 포함을 해서 지금 해외 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컨디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소속팀에서 경기를 계속해서 뛰지를 못한다면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 스코어는 이기고 있었지만 수비에서의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동선이 겹치고, 그리고 패스 미스가 좀 나오고, 그리고 맨마킹에서 좀 허둥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월드컵 본선을 놓고 본선을 앞에 놓고 한국 대표팀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지금 컨디션의 회복 여부도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크나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 PD, 오늘 경기를 보면서 네네. 제가 해설했던 내용에 지금 본선에 이제 초점을 맞춰놓고 봤잖아요. 네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됩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는 그룹 B조에 조 1위를 확정을 지은 상태잖아요. 네. 지금 어찌됐든 오늘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하진 않았는데, 다음에 있을 쿠웨이트 경기에 손흥민 선수 출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네네. 사실은 이제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마지막 지금 계속해서 경기 출장을 못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뛰기는 것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 본인의 의사의 또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의 가용 여부, 뛰게 하느냐의 여부는 손흥민 선수의 건강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던 교체 선수들 또는 양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네. 지금 해외파 선수들 다음 경기에 조금 기용 여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못 들었어요, 자세히요. 지금 시청자 반응을 보느라고. 네. 지금 교체 명단에 있는 해외파 네. 선수들, 양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그렇죠. 또는 아직 그 K리그에서 활약해서 대표팀에 선출된 이 선수들 다음 경기에 대거 기용이 될지, 또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한번 겪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해외파 선수들 중에서 젊은 선수들이죠. 네네. 그 선수들도 결국은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면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감독의 입장에서는 대표팀을 선발할 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면 국가대표팀 명단을 작성할 때 3번법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3분의 1은 경험 있는 노장 선수들을 뽑되 그 선수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뽑히는 것이 당연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참 그리고 신참이 있죠. 신참은 월드컵 본선에 가서 뛰지는 못하더라도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경험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고요. 공부가 되겠죠. 그렇죠. 중참은 뛸 수도 있고 못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돼야 되는데 만약 노장 선수들이 많아지면 네네. 뛰지 못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표팀에 이제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표팀 구성에 대한 면도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지난번 문체부에서 감사를 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거치 문제를 감사 결과에 지금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스럽게 잘 풀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코칭 스태프에 대한 불만 이것도 어떻게 개선을 시킬지에 대한 것도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 축구로서는 풀어야 될 숙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공격에 대한 답답하다라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셨는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한국 축구 수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수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비의 전술은 위험 지역에서는 맨투맨이냐 존이냐 존 디펜스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지금 해파들이 들어와서 이번 이라크 원정 경기도 현재 이강인 선수로 합류를 했고요. 네네. 해파 선수들이 들어온 것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없잖아요. 네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대표팀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지금 한국 대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김민재 선수의 월드컵에서의 절대적으로 가용을 해야 되겠죠. 네네. 지금 마케레스건 쪽에 이제 부상에 대한 것이 좀 개선이 되는 것을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한국 대표팀 경기력에 차지하고 있는 개인의 능력의 기준치, 네. 이 포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신문선 해설이 봤을 때 몇 점 경기인가요? 저는 지금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다고 하더라도요. 지난번에 제가 예고할 때 지금 상대 팀들의 지금 FIFA 랭킹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예선전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은 시점에서 네네. 지금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딴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네네. 지금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지금 아시아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월드컵 티켓을 땄던 거 아닙니까? 네네. 한국은 지금 김민재, 그다음에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세계적인 월드 스타들 그때는 전부 다 이강인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팀 경기력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이지는 못하고 네네. 또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아쉬운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티켓을 땄다고 해서 그 한 경기에 지금 취할 것이 아니라 네네. 지금 한국 팀이 경기를 가졌던 오늘 경기까지 9경기죠. 네. 9경기 자체를 갖고 냉정하게 평가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점수로 꼭 몇 점이다라 얘기하기보다는요. 아쉬움이 컸다는 거죠. 네. 사실은 오늘 한국 선수들 스코어상으로 2대0으로 경기를 종료했고 물론 중간중간 좋은 경기 장면이 많았어요. 근데 이 경기의 승인 또는 이라크의 패인은 어찌됐든 이라크 선수가 전반 초반부터 퇴장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양상이 한국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반 25분에 최전방에 있었던 알 하마디 선수, 네네. 스트라이커로 뛰었던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 것이 사실은 한국에게는 행운이다라고 그렇죠. 제가 이제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한국 대표팀은 우려하던 바 제가 예고에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특히 네네. 황희찬 선수의 그 스피드가 과거처럼 지금 날카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 아마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 본선에서 황희찬 선수를 포함해서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이 세 선수의 그 어떻게 보면 팀의 기여도 대표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국 대표팀은 쉽게 지금 지금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강인 선수 이적에 대한 얘기도 지금 확실히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월드컵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아 있는 것이 한국 대표팀 경기력과 본인의 앞으로의 축구 커리어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이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판단도 본인도 이제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본인 판단에 따라서 대표팀 경기력에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황희찬 선수도 경쟁에서 울버햄튼에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처럼 울버햄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듯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그것은 한국 대표팀 경기력에 비례해서 그것도 이제 상관관계로 볼 수 있겠죠. 네네. 이러한 부분을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경쟁에서 경쟁성을 갖는 선수로 거듭나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월 10일 오후 7시죠. 네. 대한민국과 쿠웨이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 경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경기를 더 유익하게 볼 수 있을까요? 자, 1번은 오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대표팀 엔트리를 14명이나 바꾸지 않았어요. 네네. 14명의 엔트리를 바꿨고 왜냐면 본선 티켓 세계에서 제일 먼저 땄으니까요. 네네. 그 14명의 엔트리를 바꿨고 14명의 선수 중에서 7명이 A매치에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시즌 선수를 뽑았어요. 네네. 그 선수를 뽑았다는 것은 J리그에 그 동기를 주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활성화시키는데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또 점검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는 시야를 이기고 지는 한 경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네. 한국이 쿠웨이트와 경기 때는 월드컵 자축해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차원보다는 한국은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을 이건 공식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 경기를 통해서 한국의 영플레이어들 네네. 이제 전진우 선수 오늘 데뷔전을 해서 멋진 지금 또 어시스트를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진우, 문선민 뭐 이런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서 네네. 월드컵 본선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유럽의 명문 클럽에 가서 뛰고 있지만 소속팀에서 경기 뛰지 못하면 대표팀에서도 주전이 될 수 없다는 경쟁심을 이끌고 가는 그런 구도에 밑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네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월드컵 3차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지금 행정가들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가들 광파리가 아니라 말이죠. 네네. 한국 대표팀이 본선에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에 신인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거나 또 대표팀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라인업을 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어찌됐든 이라크 대한민국 이라크의 경기는 2대0으로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저희는 6월 10일 날 있을 대한민국 쿠웨이트 경기 때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신문선의 꼴이에요. 함께하신 소통하면서 보신 중계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 방송에 오셨던 분들 신문선의 꼴이에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예약도 눌러주시면 신문선은 더 큰 힘을 갖고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늘 쓴소리와 비난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에서 한국 대표팀은 건강하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축구방송 월드컵을 5차례, 현장에서 6차례 월드컵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축구가 가야 될 길은 거수기가 아니고 저처럼 건전한 비판과 그리고 쓴소리하는 사람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뜻이 있다면 신문선에 지금 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이 유튜버는 제가 지난 회장 선거 때 출마하면서 선거인단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의 변혁과 개혁을 위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제가 2006 독일 월드컵 이후에 한겨레 신문이나 중앙일보 또 그리고 스포츠를 20년 넘게 썼던 펜도 꺾었던 입장에서 다시 펜을 들고 또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통 해설을 지향하는 저의 소통, 이것이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이런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10일에 연속으로 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얻은 대한민국 축구의 후배 선수들 격려합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에 더 나은 성적으로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한국 대표팀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